맞죠?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2는 아니야. 그지? 그 n을 무한대로 보내야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 기납부로 보이려면은 그거를 k랑 k 플러스를 하면서 계속 리미트를 보내야 돼. 리미트를 보내서 증명하면 가능하겠지. 알았어?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어. 이 친구 미분해야죠. 알았니? 이거 미분해. 이거 미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식이 자체가 뭐 당연히 ln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미분할 때, 자 미분할 때 이거 불편하죠? 속미분할 때 불편하지? 이대로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죠? 오케이? 미분은 요걸로 하는 게 편하지. 이거는 속미분까지 하면 불편할 텐데. 알았어?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미분할 때 요거 사용하세요. 알았지? 요거. 그래서 이 친구를 fx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결과적인 걸 이야기해 줄게요. 자, fx가 증가해요. 이걸 보여야 돼. 알았어? 이거 보여야 된다고. 이걸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친구 극한 보내면 얘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fx, f'x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거 미분만 하면 돼. 나와. 맞냐? 이해됐지? 또는 감소인지 증가인지. 근데 증가라는 게 느낌이 딱 온다. 왜냐면 최소값이 있거든. 물론 둘 중에 하나겠죠. 증가를 해서 맨 시작하는 값이 2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이든가, 아니면 이거에 극소값이 있어서 극소값이 2제곱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이면 돼요. 알았어? 그런 내용이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고, 방법 자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식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어려운 게, 이거는 이런 모양들을 증명하는 걸 논술을 연습을 해본 애들이 풀 수 있게 나온 거라서. 맞지? 물론 극한을 그냥 보내봐도 되는데 부등식이니까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fx가 증가냐 감소냐, 증가 또는 감소라고 해야겠다. 그지? 이거인지를 보여야 되니까. 알았어? 어쨌든 항상 증가냐 항상 감소냐 그걸 보여야 되니까. 알았지? 그러면 봐봐. 내가 만점은 아니더라도 이 감을 잘 못 잡겠는데 때려 맞춰서 보이는 방법 알려줄게. 때려 맞추는 거 알려줄게. 니네가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항상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건 해봐야 알아. 원래는. 알았어? 그지? 근데 니네가 이미 이 함수가, 그러니까 fx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또는 f'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얘 극한을 보내면 수렴하죠. 그죠? 무리수 2 걔네들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게 뭔 뜻인 줄 알아? x를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는데 얘가 수렴을 해. 그 말은 이건 거야. 이 제곱이 있어. 함수가 올라간다? 근데 함수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2를 뚫고 올라가겠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점근선처럼. 증가하는 건 맞지? 그지? 증가는 맞잖아. 이거 감소 아니잖아. 증가는 맞는데 수렴하려면 무조건 이 그림이야. 알아두세요. 증가하는 녀석이 수렴을 하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는 무조건 점근선처럼 어떤 값, 얘가 어떤 함수값을 갖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 개념의 극한에 갔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f'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맞지? f' 양수인 거 맞지?
근데 뭘 보고 할 수 있냐? F 2'X 가지고 할 수 있어요. F2'X는 부호가 뭐냐? 이거 뭐야, 부호? 그죠?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직접 얘를 미분해서 체크해야 될 게 2'이랑 F' 두 가지인데. 얘네들은 한번 직접 부등호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림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된다고. X가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수렴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그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발산이 아니야, 이거? 그죠?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2'이 0보다 큰지 작은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아니면은 감소면은 어때? 이런 것도 있고 감소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이거는 F가 증가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F가 감소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수렴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2제곱보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개념일 때 이야기고 위에서 떨어질 때 수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감소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그럼 이때는 어때? 이때는 그러니까 이 함수 fx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 경우면 f'이 뭐고? 양수고 f2'은 음수인 케이스거나 극한이 수렴하려면 얘는 뭐지? fx는 f'은 감소인데 그죠? f2'x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렴한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 알았어? 두 가지만 메모해 놓으시고 그럼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는 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여기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알았어? 근데 3번은 3번은 일단 3번의 A는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대값은 8분의 A 세제곱. 8분의 A 세제곱. 알았어? 넓이의 최대값은 8분의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두 점 AB가 곡선에서 두 점 O와 C 사이를 움직일 때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얘는 나오죠. 그지? A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냥 나와요. 27분의 4. 맞지? 요거는 그냥 2차 함수 이야기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위로 블록 2차 함수에서 첫 번째 내용 봅시다. 점 B가 곡선에서 두 점 O와 A 사이를 움직일 때 삼각형 OAB 넓이의 최대값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그림을 하나 해놓고 합시다. B가 OA 사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누군지 모르니까 넓이가 문자로 나오겠지. 이 참수 이렇게 있어. 0하고 1이야. 근데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B가 뭐 한 이쯤 있고 A가 한 이쯤 있다고 치자. 그러면 첫 번째가 누구냐? OAB죠. OAB는 요겁니다. 이거. 그죠? 이 넓이를 논술이니까 교육과정에 맞게 적어야겠지. 넓이 어떻게 구해? 신발끈을 쓰면 이게 논술로 쓸 수가 없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줄게. 일단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편한 방법이 없니?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이게 지금 이 길이에서 이 점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직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있잖아. 사각형에서 이거 빼는 작업. 원래 이게 그 논술로 작성할 때는 이렇게는 일단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먼저. 물론 이 귀퉁이는 빼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해도 되는데 뭐 알아서 해라.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전체 삼각형에서 빼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적분할 때도 나오긴 하는데, 자, 잘 봐. 이 삼각형을 구해. 알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을 구해. 거기서 누굴 빼? 이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빼. 근데 별 차이가 없어, 많이. 많이 차이가 없어. 이게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점 뭐야? 직접 구하는 거 노가다 하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점이 A라는 점이 지금 B는 움직이는데 A를 고정을 임의로 시켜놨기 때문에 결과값이 A로 나오는 것 뿐이고, 그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좌표상으로는 A, A 제곱, A 빼기 A 제곱인가? 그 다음에 B, B 빼기 B 제곱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의 그 함수에 뭘 구하라? 최대값. 그지? 최대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2차면은 2차 함수 꼭지점, 3차면 미분하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었지. 진짜 직접 다 구해 식을 만들었어. 만들어진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식을 니네가 계산을 맞게 했는지 확인할 때 쓰는 게 신발끈이죠.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는 그냥 바로 하시고. 알았어? 이해됐지? 잘 봐. 좌표가 0,0하고 A, A 빼기 A죠. 근데 좌표가 이제 이쁘지 않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는데 직접 구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봅시다. 좌표가 3개 있어요. 삼각형 넓이 신발끈 쓰는 방법. 이거 해줄까? 삼각형 넓이. 수능 때까지 쓰는 거니까. 뭐지? 2분의 1에 절대값. 안에 거 둘. 순서 상관없어. 바깥에 먼저 해도 돼. 어쨌든 안에 거 둘이랑 바깥에 둘이 짝꿍이야. 알았지?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공식이 이 3점짜리죠. 근데 이 3점 가지고 신발끈 쓰는 건 정신 나간 짓이다. 정신 나간 짓. 좌표 3개짜리 기억나냐? 기억 안 해도 돼. 난 이걸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빼지. 겁나 길어. 공식인데. 복잡하면 그게 공식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점 3개 중에 숫자로 나와 있는 애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을 원점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원점으로 보내는 그 뺄셈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공식을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 셋 중에서 한 놈을 원점으로 보내면 나머지도 덧셈 뺄셈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둘 곱해서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았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한 요 식이랑 이 아이를 신발끈 쓰는 것과 결과가 어때야 돼? 같게 나왔으면 니네가 계산을 맞게 한 거야. 공식은 그럴 용도로 쓰는 거야. 알았지? 우리 적분 공식도 공식 있죠?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지?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이런 공식들도 전부 다 논술에서는 결과 확인용이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야. 직접 바로 공식을 쓸 수 없는 것 차이지. 해봐. 뭐야? 2분의 1에 둘 곱해서 A 마이너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A로 묶어지고, 그죠? 이게 B로 묶어지잖아. 그래서 A, B가 공통으로 있네요. 맞습니까? 그죠? 얘랑 곱한 거에서 얘네 둘 곱한 거를 뺄 거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서, 그지? 빼기 A, B에 이걸 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 2분의 1이 뭐야? 니네가 그렇게 계산 맞겠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누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A-B겠네. 왜? 이게 절대값이니까요. 실제로. 현재 이 상태로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 빼든 상관없는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음수가 나오지 않냐. A가 지금 현재 크기 때문에. 그래서 A-B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절대값이니까. 이게 넓이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전체에서 부분 빼는 걸로 계산했을 때 이게 나왔다면 맞게 계산한 거다 확인하시면 되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 A는 뭐야? 고정된 상수니까. 알았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B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는 거야. 그 이차함수 꼭지점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어? A는 고정된 거야 지금. A가 가만히 있고 B가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A는 그냥 상수야. 그럼 그냥 B에 대한 이차함수지 뭐. 그게 A 답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두 점 A, B가 곡선에서 두 점 O와 C 사이를 움직일 때 그죠? C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사이를 둘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A 문제는 1번 문제는 A 고정시켜 놓고 B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고 2번 문제는 양쪽 이 C랑 O를 고정시켜 놓고 A, B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지. 변수가 두 개. 그런 상황인데 사각형 ABO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알았지? 사각형 ABOC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럼 누구랑 누구 빼는지를 해보면 넓이가 나올 텐데, 그죠? A에서 구한 거를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이 뭐 사다리꼴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 마구 움직이는 거지. 그지? 그럼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닌가요? B를 갈 때? B를 어떻게 했니? 아, 근데 그거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시작할 때 A-B 관계가 이거 잘 봐나. 이거 니네 처음 보냐? 이렇게 푸는 거? 수능 거기 없나? 자,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1번 문제는 A가 고정이지. 고정일 때 삼각형 뭐야? 누가 A요? 이게 A지? 아, 8분의 A였나? A제곱? 세제곱? 이 나왔어. 그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그지? 여기 삼각형이랑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연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변수가 두 개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미적분을 해도 변수를 하나로 바꾼 다음에 미분해서 그 다음 최대치수 구하는 거지. 변수 두 개짜리를 한 번에 미분하는 건 편미분이야. 그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 있더라도 음함수 미분을 했었지. 근데 그 음함수 미분도 사실은 미분을 몇 개의 문자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하나에 대해 미분하는 거잖아. 문자가 x, y 두 개 있어도 미분할 때 x에 대하여 또는 y에 대하여 미분을 했지. 근데 그걸 동시에 x, y로 동시에 미분하는 건 대학교 때 배워요. 그럼 얘는 변수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동시에 두고 미분을 못해. 그렇다고 변수가 두 개짜리를 함수를 만들어서 최대치수 구하기도 힘들어. 이해됐지? 그 다음에 A하고 B가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A가 벌어질 수도 있고 둘이 좁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A를 고정을 시켰을 때 그때마다 B가 넓이를 최대로 하게 하는 B가 하나씩 있지. 하나씩. A에서 구했잖아. 구했다면. 알았어?
A가 얼마인지 몰라도 A가 얼마든 상관없이 그 A를 하나 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B가 존재를 해요. A가 누구든. 맞습니까? 그지? 그러면 A가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뭐 1보다 작은 5분의 4든 뭐든 간에 그 A마다 여기 삼각형 넓이는 최대값이 정해져 있어. 뭘로? 8분의 A 세제곱으로.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은 더 이상 언제 최대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A만 나오면. 알겠지? 이해됐어? 그게 이 문제인 거야. 그럼 B는 뭐냐? 이 전체 사각형을 구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빗금친 부분이 언제 최대인지를 구해놨기 때문에 어디만 추가로 구하면 되겠습니까? 밑에 보이나요? 밑에 요 삼각형이 최대가 되는 타이밍만 찾으시면 돼요. 알았어? 이 밑에 삼각형이 최대일 때 그때마다 최대인 녀석이 저기서 있거든. 저 위에 있거든.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야지 이거를 한 방에 묶어서 정리를 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냐? 어차피 작은 삼각형 8분의 A 세제곱은 따라오니까 그렇게 식을 세워서 삼각형 AB, OC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식을 세워봐봐. 이게 답이 안 나왔다면 이 문제는 A하고 B를 특정하게 어느 곳에서 최대다라는 걸 바로 캐치해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알았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저렇게 삼각형들로 쪼개가지고 넓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식을 한번 세워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넓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넓이는 빗금치 밑에 보라색 부분 넓이는 뭐야? 여기. 결국 이 두 개 더해갖고 그놈이 최대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뭐야? 2분의 1. 그죠? 얘 혼자 최대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조합해서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위에는 그러니까 니네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면 삼각형으로 선생님이 적어줄 거야. 삼각형 A, O, B인데 그지? 이렇게 써주면은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얘 최대는 모르는데 얘 최대는 하잖아. 언제요? 이렇다고. 알았어? 그럼 봐봐. 전체 넓이의 최대는 누구의 최대에서 찾으면 되겠니? 이놈의 최대에서 찾으면 되겠지. 이 아이디어야. 알았어? 근데 이거는 논술 느낌이면서 수능 느낌이기도 해. 이 아이디어는. 되게 어려운 아이디어긴 한데 난이도가 높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B 문제만, 이 전체 넓이의 최대 문제만 나왔다면 이게 예전에 시립되었으면 이게 얘만 나왔을 거거든. 이 문제만 훨씬 어렵지. 생각해봐. 니네 이거 없어. 이거 있어도 지금 어렵잖아.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힌트거든요, 사실은. 그잖아요. A가 하나 딱 있을 때 그때마다 최대인 넓이는 이 넓이가 8분의 A 세제곱이니까 전체 넓이가 최대기 위해서는 이걸 다 더한 게 최대인데 어차피 이 삼각형 넓이는 변하는 거고 얘랑 8분의 A 세제곱을 더한 게 최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A가 고정됐을 때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는 문제가 없다면 애당초에 이 문제를 풀 때 그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예전 시립대 문제는 그 정도 난이도야. 알았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 단계가 있다. 이게 크죠. 이게 힌트가 되거든요. 새끼 문제들이 지들끼리 서로 힌트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알았어?
그거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큰 아이디어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실 B를 고정을 하고 A를 구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이제 A가 더 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쌤이 일부 뭐 그냥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은 이것 따로 구하는 거고, 얘를 고정시킬 때 이 사이를 움직이는 B로 하는 게 낫겠죠. 물론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 주인공을 바꿔가지고 B가 고정됐을 때, 알았어? B가 고정이 됐을 때 얘 사이를 움직이는 A에 대해서 이 삼각형 넓이 최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알았어? 아이디어 알아두세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설명을 듣고 배우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얘들 얻어 가시면 돼요. 2번이 어렵지. 그래서 2번도 아까 그 함수로 둔 다음에 걔네들 프라임이랑 2프라임까지 해봐봐. 부호 어떻게 되나. 쌤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모양 나오나 해봐봐. 알았지? 한 2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문제 1번, 2번, 3번 애들 마무리 좀 해보고, 2번은 아까 함수 fx 잡았던 거 미분이랑 f2'까지 해보시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 개 나눠줬잖아. 그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렴하는 거,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수렴하는 거, 둘 중에 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뭐 인하대든 단국대에도 이 친구 모양 나온 적이 있거든요. 2번 문제는. 그래서 쌤이 자주 나온다고 한 거야. 알지? 쌤이 삼각함수 극한 그림 문제 몇 개 뽑아 줄 테니까 일단은 한 20분 정도 마무리 좀 해보세요. 하다가 막히는 부분 개별로 질문하시고. 이게 작년 수능 본 애들이 수능 보고 와가지고, 걔네들은 수능 끝나고 와가지고 수능 이야기를 막 해. 지들이 잘 봤으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역시 도형은 수발이에요 하면서. 그게 얘 때문에 한 말이거든. 역시 도형은 수발이었다. 역시 도형은 수세말. 알았어? 잘 봐라. 얘가 수직이거든? 그지? 얘가 수직이지? 얘가 수직이 아니면 얘는 의미가 없어. 알았어?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여기가 뭐겠니? 그래도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다. 얘 세타다. 알았어? 근데 바로 안 해도 돼. 저 각이 누굴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2 더하면 90. 2 더하면 90. 너 90이니까 2 더하면 90. 그래서 너 세타. 됐나? 됐지? 보조서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야. 바로 길이 바로 보여. 왜냐하면 여기 길이가 2 사인 세타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세타로 잡는 순간 요 길이까지가 나오거든요. 얘 빼면 되잖아. 그치? 얘는 뭔데? 얘 아니야? 그치? 이거의 사인 아니냐고. 그럼 얘는 못 구해? 그죠? 얘 누구죠? 1이잖아요. 탄젠트 세타. 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지금 쌤이 오늘 시립 때 그 유사 문제로 준 요 프린트 뒤쪽에 이런 비슷한 애들이, 물론 이제 오늘은 몇 개 골라서 준 거고, 이 삼각함수 극한 기출들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이 삼각형 모양 위치가 많고, 그럼 여기서 길이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어차피 돌고 돌아. 쌤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도 괜찮은데, 길이를 구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보조선 하나 차이인 거지. 알았어? 이해됐죠? 보조선 하나 차이야. 어이, 나와. 왜 들어왔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G세타까지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식이 지금 그냥은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세타 제곱분의
3F세타 빼기 2G세타까지 모양을 만들어서 같이 해줘야 전체적인 그 극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지? 그 같이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해야만 그 극한 값이 의미가 있고요. 각각을 구하기는 힘들고, 예,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비슷하게 일단은 해보고, 이거를 그래 어차피 일부러 낸시랑 좀 중복되는 파트기도 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까지, 맞지? 몇 개 풀어보라고 쌤이 준비를 했고, 숙제는 따로 또 있어요. 숙제. 근데 요거는 그냥 풀어보세요. 논술로 굳이 쓸 필요는 없이 요거는 그냥 연습한다. 어차피 얘네들 다 보면은 쓰는 거 연습하기 전에 도형이 안 풀리면 안 돼. 오늘 시립대 문제 1번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안 풀리면 안 돼. 이거 윗단계 문제들 조금 스킬이 여기는 좀 많이는 필요 없어요. 단편적인 문제들인데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푸는 문제들은 다음에 또 추가로 줄 테니까 일단 이 4월 달에 할 때는 웬만하면 이 수열극한하고 이 함수 미분 쪽 위주로 할게요. 미적분은 뒤에 미분 뒤쪽이랑 적분은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해요. 그래 좀 같이 병행이 될 거니까. 그리고 5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우리 어차피 앞부분이 더 필요하잖아. 알겠어? 자, 방금 그 전에 오늘 한 거에서 쌤이 마무리하라고 했던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볼까요? 확인을 좀 해보면은 일단은 1번은 예, 쌤이 계산만 문제 없다면 방법은 다 했고요. 그죠? 방법은 다 했고, 극한을 구하는 요령 해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삼각함수 극한 파트 기본만 돼 있어도 될 거고, 일단 2번에서 그 부분 마무리를 같이 좀 해볼게요. 자, 2번에서 보면 이거 2번을 해야 숙제 저번에 해야 되는 숙제 있죠. 저번 거 숙제, 저번에 2문제짜리 그거에도 이 문제 들어있지 않냐? 저번 주에 해와야 되는 3월 18일 과제. 예, 그 친구도 여기 또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중요해서 얘 마무리하고 그 과제로 갈게요. 맞지? 일단은 오늘 한 그 문제가 fx 자체를 2x 플러스 1에 ln의 1 플러스 x분의 1로 두면 2x 플러스 1에 ln의 x 플러스 1 빼기 ln x로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해봐요. 맞지? 미분을 하는데 어차피 곱미분 할 거고, 그래서 2에 지금 ln의 x 플러스 1 빼기 ln x 그 다음에 더하기 2x 플러스 1에 요거 각각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이런 거야. 이게 실제로 얘를 조금만 바꿔서 1 플러스 x분의 1에 x, 실제로 다른 학교에 예전에 기출 나왔던 것 중에 얘가 2로 수렴하는 걸 증명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 보면, 맞지? 그러니까 이게 2로 수렴하는 걸 이용해서 다른 극한을 증명하는 거였는데, 얘 교과서 보면 이게 그냥 2다라고, 뭐랄까, 그냥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해준 거지. 얘가 왜 2가 되는지 교과서 잘 봐보면은 그 숫자 막 대입해가지고 근사제로 가까워진다 그렇게 하거든요. 알았지? 근데 그게 수렴한다는 걸 그래프로 설명하는 방법이 아까 쌤이 이야기했잖아. 극한값이 수렴을 하면 얘가 이렇게 다가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알았지? 그거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그럼 결국에는 다가가야 되니까 정근선이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봐. 알았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그럼 생각해보자. 무한대로 갔어. 이걸 무한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되지. 통분해야 되지. 그죠? 통분했어요. 뭡니까? 2차분의 상수. 근데 얘가 곱해져봤자 2차분의 1차. 그래서 얘는 얼마로 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도 ln의 1 플러스 x분의 1인데 얘가 0으로 가잖아.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럼 ln 1이니까 뭐야? 0으로 가고. 그래서 얘는 0으로 가. 결론은 이거지. 결론은 이건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 지금. 결국 저 함수 fx는 어쨌든 기울기가 0에 다가가고 있어. 그러니까 정근선이 존재를 하는 상황인 거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얘가 만약에 자 그럼 증명됐어. 이제 딱 느낌 올 거야. 얘가 만약에 감소 증가를 떠나서 어쨌든 기울기가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라면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일 텐데, 그죠? 어쨌든 이게 참이니까 나왔겠지. 이 함수 fx는 2제곱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그럼 이 그림일 거야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f2'x를 실제로 이 아이를 미분을 한 번 더 해서 해보시면 모양 자체를 정리했을 때 그게 0보다 큰 모양이 나올 거야. 완전 제곱식이나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알아두라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큰 구도는 그렇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fx는 항상 0보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이제 미분 파트에서 부등식을 증명할 때 최대 최소로 하기도 하지만 얘는 최대값 최소값의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 값은 되는 건 아니니까. 극한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점근선 기울기 0 되는 거 개념으로 증명하는 거라. 요거는 만약에 수능에 나와도 이런 애들은 이제 그느드로 나와. 그느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뭐 그런 식으로. 오케이? 함수를 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문제처럼은 안 나오겠지. 근데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거 그냥 내도 수능에서 전혀 문제 없거든. 그냥 디귿 해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단독적으로 그냥 내기에는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 그느드 풀 땐 어때? 메인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참고지시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고 이걸 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똑같이 낸다고 치면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럴 때 부등식을 보일 때는 최대 최소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니네가 미분을 해봤는데 0 되는 값을 도저히 못 구하겠다. 실제로 내가 이거 방학 때 여기 미분할 때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우리가 최대 최소가 그 값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부등호가. 알았어? 이해됐지? 최대 최소가 부등호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 수투에서도 그렇고 어디가 답이었냐면 시작점이 얘가 답이었어. 기억나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가 항상 누구보다 크다 했는데 함수가 증가를 해. 그럼 당연히 뭐겠어? 시작점이 최소겠지? 근데 그때도 구멍이 뚫려있지 사실 함수값이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그냥 존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뭐야? 극한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느드로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형태가 될 수 있다. 알았어? 그 이야기고. 그거 말고 나머지 앞에 뒤에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과제 한번 볼까요? 다 있습니까? 이거 답안지 내야지 이따가 제출하고. 다 있냐? 3월 18일 그거. 문제 2개짜리. 있어? 됐지? 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2의 x제곱이랑 1 플러스 x가 성립함을 그게 더 크다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랬는데 요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이화여대 기출문제인데요. 이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했으면은 된 거고. 자, 첫 번째 방법.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2의 x랑 1 플러스 x인데
얘가 더 크다. 아니다. 작다지. 그죠? 그래프가 지금 직선이 더 아래에 있을 테니까. 근데 x가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등호가 안 들어간 거고 0을 포함하고 있으면 등호 들어가면 맞아요. 알았지?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때? 2의 x를 그려면 y절편이 0,1이잖아. 그 2의 x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딱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친구가 접선이야.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2의 x와 1-x의 관계. 얘를 보고 설명을 해도 돼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간단해. 2의 x의 x가 0에서 그 주된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 뭐 미분하고 막 이런 거 들어가야 돼. 근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된다. 접선이 1 플러스 x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래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도 된다고. 그냥 그려서. 알았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미적분이 나오는 어느 학교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위에 학교 빼고요. 위에 학교는 당연하고, 밑에 학교도 미적분이 나오는 가장 난이도가 쉬운 학교가 한양대 에리카하고 고대 세종인데 거기에 이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변별력 있는 문제도 아니야. 에이? 함수가 복잡한 게 아니잖아. 아까 했던 그런 함수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모범 답안이든 아니든 간에. 알았지? 둘을 비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빼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복잡하진 않아. 왜? 미분해. 그죠? 그러면 0보다 크니까 항상 0보다 크지. 그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최소가 되면서, 물론 등호는 빠져있지만, 그래서 이럴 때 등호 없을 때 x가 0일 때 최소이므로가 이거 살짝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얘 최소값 있어 없어? 이거 최소값 있냐고 없냐고. 엄밀히 따지면 없잖아. 등호가 0일 때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0이 빠져있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이렇게 쓰면 돼. 그럴 때는 잠깐만. 이멘트가 있어야 돼. fx는 증가. 그리고 따라서 증가라는 것의 정의가 이미 뭘 포함하고 있냐면 x값이 컸을 때 y값도 더 크다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f0이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알았니? 등호가 들어가 상관없거든. 왜냐하면 어차피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f0은 여기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이시면 끝나요. 알았냐? 네. 1번이 낫겠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에서 정말 좋아하는 정리가 평균값 정리지. 사이값 정리는 너무 뻔해. 논술에서 사이값 정리 나와봤자 어차피 니네가는 그거야. 그냥 대부분이 그냥 함수값 위아래 부호 바뀌면 그 사이에 근 존재한다거든요. 근데 평균값 정리는 달라.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수2에서 나오는 거 대부분 그냥 웬만하면 다 맞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우리는 맨날 고르는 게 참거짓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논술에서는 그걸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평균값 정리 자체가 적분으로도 만들어져요.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라고 따로 있어. 알았지? 근데 그건 어차피 제시문에서 다 주거든. 막 인하대나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보면 자, 오늘 했던 그 함수죠. 맞지? 앞에 여기만 좀 다르지. 근데 2x냐 x냐 차이 아니야. 어차피 플러스 1은 의미가 없다는 거 알잖아. 극한 보낼 때. 그래서 1 플러스 이제 좀 살짝 감이 더 오지. 얘 미분해서 어떤 모양이 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얘가 지금
0과 무한대에서 증가한다는 거를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보여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0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증가한다. 평균값 정리. 얘를 평균값 정리를 어떻게 보여야 되냐.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최종 목표야. 근데 그 프라임을 만들 때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평균값 정리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썼을 때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게 어떤 특정한 두 점 A하고 B를 잡은 다음에 B-A분의 FB-FA가 어떤 A, B 사이에 있는 적당한 C가 존재해가지고 F'C랑 같아지는 C가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특정한 A, B면은 그 안에 C가 하나만 있어도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를 고정을 시켜. A를 하나 딱 못을 박아놓고 B가 움직이는 거야. B가 X인 거지. 무한대로.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쨌든 그 X를 하나 정할 때마다 X가 2만 개라고 치자. 무한개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X가 2만 개야. 그러면 C도 몇 개 존재해? 최소 2만 개가 존재하겠지. 왜? A랑 X 사이에 C를 잡고 X를 또 늘리면 또 C가 또 있을 거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 그 X가 무한되면 C도 어떻게 되겠어? 무한되겠지. 오케이?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을 누구로 대체하는 방법? 프라임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잡을 거고. 그러면 얘는 어디서 그걸 하느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X 넣고 뭐 A 넣고 해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왜 이 함수가 나온 줄 알아? 잘 봐. 아까 앞에서 우리 풀었던 거기 안에 힌트가 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디? 그냥 바로 했니? 찢었지? 그게 힌트야. 잘 봐. X, ln, X 플러스 빼기 ln X. 알았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은 직접 fx에다가 0에서 무한대니까 어떻게 하면 돼? fx 빼기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야. 얘 지금 이거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이거? 0 넣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찢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fx가 증가한다는 거를 그 평균값 정리 식을 만드는 대신에 함수 주인공은 fx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냐면 lnx가 주인공이야. 알았어? 봐봐. 이런 거지. 요게 힌트다. 이게 힌트고요. 이게 힌트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lnx를 gx로 합시다. 맞지? lnx를 gx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x 냅두고 여기 봐봐봐. 이 부분 어떻게 한 거야? g에다가 x 플러스 1 넣고 g에다가 x 넣고 두 개 뺀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변형하려는 게 아니라 얘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얘로 바꿀 거거든. 밑에는 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아까 여기다 썼던 그 평균값 정리 그 식 그대로야. 근데 x 플러스 1과 x이기 때문에 이론상 예의상 적어주면 이건데 실제로 얼마? 1입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엔 누가 와야 돼요? 평균값 정리. 누구의 평균값 정리? lnx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x하고 x 플러스 1 사이에 누가 되는?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x분의 1. 그럼 f g 프라임 c인데 이게 얼마지? c분의 1이 되는 c가 구간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럼 x와 x 플러스 1이 구간의 길이가 1밖에 안 되지만 그 사이에 어쨌든 c가 존재하겠지. 그럼 x와 x 플러스 1을 무한대로 같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c도 같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거 처음 듣냐? 수투에서 해봤는데. 방금 내가 한 거. x하고 x 플러스 1 사이에 c가 무조건 존재하는데
이 x랑 x 플러스 1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안에 같이 타고 있는 c도 무한대로 간다. 그걸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이런 문제집에서 수투해서 해봤어. 썼을 때 기억나면 다행이에요. 이거다.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 3일 때 fx 플러스 4 빼기 fx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기억나 안 나? 한적이. 넌 기억 안 나겠지, 졸았으니까. 심지어 서술형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선생님이 다 해준. 다 그렇게 배웠을 거야. 잘 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지금 얘랑 비교해보면 알아요. 왜 3일까요? 둘 뺐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평균값 정리. 알았어. 아직 리미트 안 씌웠다. 그런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은 무슨 뜻입니까?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1이라는 구간이 무한대로 가요. 그 안에 무조건 들어있는 c도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양변의 리미트를 씌운 개념이긴 하지만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게 곧 뭐하고 똑같은 거야? c도 무한대로 간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어차피 같이 가니까 x가 c라는 건 아니지만 얼마요? 그래서 너의 극한은 9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나와도 논술로 이게 나와도 이렇게 써야 돼. 평균값 정의 이용해서. 알았지? 이제 왜 내가 이거 썼는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얘가 지금 얼마니까? 1이니까 g의 x 플러스 1 빼기 gx가 c분의 1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건데 그럼 이거 다시 ln으로 바꿔 써도 되지? ln으로 쓸게.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되는 그 다음은 뭐겠어? 여기까지 만들어졌는데 x잖아요. 그죠? 이해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증가한다는 거 보일 때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한 문제가 문제 1에 해가지고 1, 2, 3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주인공이 1 플러스 x분의 1이 이제 주인공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됐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걸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한 녀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알았어? 얘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냥 미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를 나는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게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그냥 미분해가지고 걔가 0보다 커요 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점수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에 20점이라고 치면 10점도 못 받아요. 맞는 말이긴 하나 이 논술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입맛에 맞게 해줘야 되거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쪽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알았지? 그럼 그 다음 얘들을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 봐봐. 그러면 C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들어있어? X랑 X 플러스 사이에 들어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한데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그러면 C는 X보다는 커요. X 플러스 1보다 작아요. 너무 당연한 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지. 이유가 C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요거거든. 그지? 그럼 봐봐. 이런 거야. 힌트가 이런 거고 사실 이걸 미분을 해야 그 다음에 연결될 텐데 잘 보세요. 미분할게요. 미분하긴 해야 돼요. 미분해서 그거를 0보다 크다는 걸 보일 때 저게 쓰이는 거야. F 프라임 해보자. 미분할게요. 요거들 할게요. ln 왜 내가 저거를 꺼내 들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이거죠. 이거 앞에서 우리 한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통분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 이거 되지. 그죠?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약분 되니까 x가 됐지? 그러면 다시 한번 f 프라임 x가 ln의 x 플러스 1 빼기 ln x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인데 방금 배웠어. 그지? 얘랑 누구랑 같아지는? c분의 1이랑 같아지는 c가 구간 x와 x 플러스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알았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 대신에 누구를 대체해 쓸 수 있어? c분의 1을 대체해 쓸 수 있죠. 그리고 c분의 1과 x 플러스 1분의 1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된 상태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필요하니까. 그게 이거야. 알았어? 그럼 얘들 비교해 봐. 내가 아까 복선 깔아 드렸잖아요. c는 누구보단 크고 x보단 크고 x 플러스 1보다 작아야지. 이 구간 사이에 들어있는 놈이니까. 그럼 c분의 1이랑 x 플러스 1분의 1이랑 누가 더 클까요? 분모가 얘가 더 크잖니. 그럼 얘 0보다 큰 거 아니니? 그래서 미분을 했지. 미분을 한 요 식이 0보다 크다는 걸 직접 보이기 힘들어. 왜냐하면 또 ln이랑 분수가 또 나오거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결국 부등식은 평균값 정리 여기서 한번 쓴 거야. 얘가 얘랑 같아. 이게 평균값 정리야. 여기가. 이게 평균값 정리야. 알았어? 근데 이 친구가 이 ln 요 친구가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야. 알았어? 왜냐하면 방학 때 논술할 때 내가 안 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우리 어떤 식을 딱 보면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얘가 딱 보이는 그 식. 얘는 그냥 어떤 느낌이야. x 플러스 1분의 1과 x분의 1을 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알았지? 그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여기 있는 걸 보여줄게. 그냥 아예 이걸로. 자, 얘 혼자 미분 파트에서는 뭘로 쓰여요? 평균값 정리 쓰였어. 이거 알아두세요. 그지? 그럼 적분으로 갈 수도 있어. x분의 1 적분하면 뭐야? lnx잖아. 그럼 길 가다가 어떤 함수에 똑같은 함수에 그냥 서로 다른 두 놈을 넣어서 뺀 모양이 이제 길 가다가 보이잖아. 집에 가다가 보이면 알았지? 땅바닥에 보이면 적분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알았어? 얘는 뭐하고 똑같냐?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한 단계 성장하는 방법인 거죠. 알았어? 이걸 수학 교육학에서는 통찰력이라고 불러요. 통찰력이라고 해서 막 진짜 막 만물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그런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얘가 어떤 의미인가. 이해됐니? 그죠? 어머. 주는 왜 말하네. T분의 미안해. T분의 그죠? T분의 오케이? 이게 보여야 돼. 실제로 나온 문제야. 논술에 많이 나와. 지금 오늘 한 요 친구만큼 많이 나왔어. 왜냐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그마를 해. nn 플러스 1 하면 어때? nn 플러스 1로 하면 어떻게 돼? 1부터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1부터 적분은 그 성질 알잖아. 1부터 2, 2부터 3, 3부터 4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거 가지고 부등식 푸는 거야 이제. 넓이로. 알겠어? 실제 부등식 증명이 여기서 오늘 한 건 뭐야? 미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다면 얘는 적분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형태들.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알았어? 이해됐죠? 그렇게 활용이 돼. 나중에 이제 풀어보기라고.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중반 넘어가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적분 막 하면서 할 때 필요한 거 개념하고 할 때 요거 할 거고. 그래서 2번이 그런 스토리다. 그 다음에 3번은 3번.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증가긴 한데, 자, 1번 볼게요. 수열 AN이 증가하는 수열이네. 그지? 증가하는 수열이고, 어떤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AN이 M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이 두 번째 내용이 뭘 뜻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열 B, 이거 보이는 거잖아. Bn의 일반항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일 때 그거 오늘 비슷하게 같이 해봐야지. 학교가 다른데 지금 봐봐 나오잖아. 수열 Bn이. 근데 이거는 이게 아마 연도가 비슷하거나 1년 차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게 극한이 수렴하는 건 알죠? 그럼 거기 괄호 2번 있죠. 어떤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an이 라지 m 이하다. 그지? 그러한 m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n이 증가하면서 수렴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수렴값이 존재한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 근데 수열 Bn이 위의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수렴함을 보이시오라는 건 뭐야? 오늘 아까 했던 2제곱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을 하는데 결국엔 뭐야? AN들은 전부 다 누구 아래에 있어? M보다 아래에 있어. 알았지? 근데 점점 증가를 해. 내가 아까 오늘 한 거에 시립대 기출한 거에서 이번엔 어떤 이야기겠냐? 수열이 증가를 해요. 근데 이거를 유계라고 부르거든. 수학에서. 요게 한계치가 있는 거지. 증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면 수렴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첫 번째는 뭔 말이야? 증가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여야 돼. 얘가 증가도 하고요. 어떤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를 보이면 그 극한값이 얘인 거야. 그 이론을 고등학생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으로 준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거 만족하면 수렴이거든. 이유는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것만 맞춰. 이것만 맞추면 수렴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1번, 2번만 찾아라. 이런 이야기야. 화가 났네. 화가 났어. 화가 많이 났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증가하는 거. 그런데요, 이미 앞에서 그죠? x의 ln의 1 플러스 x분의 1이 증가하는 걸 이미 했고요. 얘는 ln의 1 플러스 x 얘랑 똑같고요. 그럼 얘도 같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지? 그러니까 그냥 구색만 맞춰서 쓰면 점수를 받는 게 3번이야 사실. 이 의미를 해석하려고만 하지 마. 고등학교 내용 아니. 니네는 그냥 어차피 얘가 뭐야? 극한값이구나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니? 이해됐지? 그러면은 얼마겠냐 이게? 이거지. 그죠? 이해됐어? 그래서 그걸 만족하니까 수렴이야 라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그거를 보이는 게 중요해. 그 부등식을 보이는 게. 그게 1번, 2번을 합치는 거야. 알았니? 왜 1번이 나온지 알겠냐? 할 수 있겠어? 잘 봐.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bn을 이제 구색 맞춰서 쓰자. 이거면 그 2에 의해서 뭐이므로? 증가이므로 1의 조건 bn 만족하죠. 여기서 보이라는 게 뭐야? 1번, 2번 다 만족하니까 수렴한다는 걸 보여라지. 그럼 절반은 했네. 1번 만족한다 했죠. 이건 2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야?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극한이 니네 이거 얼마인 거 알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1번을 쳐다봐. 1번을 쳐다봐봐. 1 플러스 x하고 2의 x를 비교해놨어.
내가 이렇게 나란히 안 써도 니네 눈에 보여. 1번에 써 있거든, 이 부등식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x가 뭘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더 바꿔줘야 돼? x가 누구로? n분의 1로 바뀌면, 그죠? 됐죠? 얘가 n분의 1제곱으로 가잖아, 넘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1번? 가로 1번인가? x에다가 n분의 1을 대입을 하면, 그죠? 아, 칸이 애매한데? 아닌데? 이 중간을 채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n분의 1에 2의 n분의 1 양변에 n제곱하면 되잖아. 알았지? 등호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아, 졸지도 마, 새끼야. 딴 이야기 하면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자, 2번. 1번은 됐고 2번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함수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그래프하고, 근데 얘가 여러분들이 봐보면은 일단 fn하고 gn을 뺐다. 뺀 게 10이 되는, 그죠? 개수가 10개 차이가 나는. 알겠지? 그러니까 둘러싸인 도형이면은 어차피 경계선도 포함된 그 그 색칠된 부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알았지? 근데 여기서 각각을 계산을 해서 빼는 거는 너무 빡세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아이디어를 역함수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의 x제곱과 로그 2의 x 플러스는 서로 역함수가 아니잖아. 그죠? 역함수가 아닌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함수가 지수랑 로그가 나왔다. 그 다음 밑이 서로 달라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하나를 역함수로 바꿔서 똑같은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역함수를 바꿔서 로그 2의 x를 그려보든가. 알았어? 이해했지? 그렇게 그려보면 되고. 그러면 y는 n이라 x는 n이 정사각형인 거니까 어차피 정수점의 개수는 어때? 동일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거기에 보면은 bn이 2x제곱 그래프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 그려도 돼. 거기에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역함수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의 x,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알지? 그러면 여기가 x가 n인데 원래 그래프 부분을 하나 추가로 보면 이런 이야기야. y가 n도 똑같이 있잖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여기가 bn이잖아, 영역이. 여기가 bn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역함수 뒤치기 시켰잖아.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격자점, 정수점의 개수랑 여기에 존재하는 정수점의 개수는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쓸 때는 그래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다른 이름을 붙여줘도 돼. 사실 영역은 다르니까. 모양이 똑같고 점의 위치가 똑같은 거지. 사실은 여기는 x축으로 된 거고 여기 y축으로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bn과 cn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역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an이 있을 거. 그랬을 때 둘의 개수를 뺀 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격자점 구하기가 편하죠.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친구들. 여기 이 부분에 있냐고. 없지. 여기가 2인데? 여기 뭐 어차피 소수점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격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됐어? 1부터 n까지 해서 둘의 함수값 차이 요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10이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셔야 보지. 오케이? 이해됐냐? 그래서 어차피 부등식을 세울 때 로그로, 물론 지수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수로 풀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은 그들의 개수를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각해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 2일 때 값 구하고 3일 때 값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 함수가 아예 달랐으면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함수도 관계가 있어요. 봐봐. 어떻게 한 거야? 두 함수를. 1만큼 오른쪽 왼쪽 서로 1만큼 이동을 시킨 거지. 그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결국에 거기다가 집어넣을 때 격자점 개수를 찾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G 거기 보면은 문제에서 fn 빼기 gn인 거죠. 근데 어차피 얘를 계산할 때도 그냥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뭐겠어. 함수값을 찾아보면 어차피 둘 뺀 거에서 계산해 보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G로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니? G에 n 플러스 1 되지 않을까요? 그죠? 평행이동 한 거니까. 맞지? 이해됐어? 각각의 영역, 이거는 여기서 영역의 개수야. 근데 얘를 지금 쓰는 게 아니잖아. 누구 갖다 쓸 거야? 어차피 이런 거지. 함수가 똑같은 애를 이동만 시켰을 뿐이라고. 오케이? 이동만 시켰을 뿐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애들 그대로 갖고 있는데 x값만 한 칸을 옮겨진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빼는 거지. 그럼 그게 얼마? 10?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알았지? 그렇게 해주면 식세우기가 좀 편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을 뺐을 때 그러니까 지금 x, y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fn, gn이라고 해도 fn을 결국 g의 n 플러스라고 똑같은 거고 한 칸을 옮긴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뺐을 때 10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때 마지막 마무리만 식을 세워주면 끝나는 건데. 그죠? 개수가 10개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봐도 상관없는데. 알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정답은 다 불러줬냐 내가? 정답은 512개예요. 자연수 n의 개수는 512개입니다. 알았지? 그러면은 10개가 딱 돼야 되잖아. 그지? 10개 되려면 일단은 평행이동을 이게 그래프 모양이 평행이동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있어. 이게 개수가 있어. 그지? 그잖아. 이게 있어. 근데 언제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이 숫자에 따라서 이게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얘랑 또 다른 그냥 새로운 그래프랑 가지려면 진짜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 똑같은 그래프를 얼만큼 이동을 한 거지? 1만큼 이동을 해서 그래프를 만든 거잖아. 전부 다 모든 점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거 아니냐고. 알았지? 그러면 원래 있던 그래프가 그 격자점들이 그대로 이동하려면 실제로 얼마로 가야 맞아요? 실제로 얼마로 가야 맞냐고. 생각을 해봐봐. 얼마가 돼야 돼? 얘가 0이었던 애가 0에서 n까지의 격자점 개수가 gn이었잖아. 근데 얘는 그래프를 1만큼 옮긴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될 거거든. 이 라인이 똑같아질 텐데 1에서 n 플러스 1로 옮겨지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프가.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 격자점하고 그 값들에다 전부 다 얼마씩 더하면 1씩 더하면 여기에 있는 점들의 개수가 나와. 그 점들이 나와. 개수는 똑같고. 알겠지? 이해됐냐?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고.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이거 개수를 빼는 게 누구랑 의미가 똑같은지만 알아내면은 이거를 직접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고, 그게 만약에 잘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면 돼? 숫자를 2, 3, 4 넣어보면은 상황이 보인다는 거지. 얘가 평행이동이니까. 알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격자점이 뭐뭐 될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는 와도 여기서 어떤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10개가 되게 하는, 그지? n이 누구인지 범위를 찾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10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개 되려면 일단은 이 아랫부분 다 빠져. 여긴 다 빠져.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2에 n 플러스 1이야. 그지? 식으로 직접 만들어 줄까? 로그 2에 n 플러스 1만 사실 쳐다보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가능한 애들이 누구냐? 일단은 얘네들은 빠졌고, 그죠? 10개가 되려면 숫자를 넣어볼까? 숫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n이 5라고 칩시다. 5를 한번 넣어보고 한번 규칙을 볼게요. 5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원래 그래프였으면 어떻게 돼요? 5지. 그지? 근데 이게 격자점을 찾으려면 어때야 돼? 이게 2의 거듭적 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5일 때 얼마? 로그 2의 7. 그 다음에 4, 3, 뭐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2일 때는 얼마? 로그 2의 3. 그지? 여기에 y값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y값들이 있고, 여기 y값도 있을 거야. 이 점들이 이렇게 있겠지. 걔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같이 이동을 해서 빠진다고. 알았어? 근데 얼마 차이? 4는 5로 가고 3은 4로 가고 2는 3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알았냐? 그럼 요 라인에 있던 애들은 여기로 똑같이 이동을 하고, 누구만 빠져? 5였던 애들이 6으로 가는 것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둘을 뺐으니까. 그죠? 차이가 생기는 게 누군지를 보는 거지.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10개가 되려면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로그 2의 n 플러스 1이 9에서 10 사이. 알겠지? 9에 10 사이. 10이 10개가 되니까 9가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n 플러스 1이 2의 10제곱 1024에서 2의 9제곱 512, 그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쌤처럼 숫자를 넣어보세요. n이 5일 때나 아니면은 한 좀 크게 16 같은 15, 그래야 더 잘 보이겠다. n을 15를 한번 넣어봐봐. n을 15 넣었을 때 이 둘을 뺀 게 얼마 나오는지 그거 보면은 이거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알았지? 숫자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알았어? 그걸 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